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는데 오늘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또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 장비 국가대표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원님 왜 이 원익 IPS가 이 반도체 장비에서 국가대표인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가장 근시일 내에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네. 장비의 국산화가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리포트 내용 중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반도체 성장과 함께 궤를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한 기업도 원익 IPS고 반도체 장비들을 국산화하는 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원익 IPS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사 중에 해외 수출을 하거나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 중에 대표 기업이 원익 IPS고 기업의 덩치로 보더라도 원익 IPS가 대장주 격이기 때문에 국산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제가 지난해 10월 정도에 국가대표 반도체 기업이라는 이야기로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서 반도체 장비 중에서 국가대표 기업 원익 IPS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네, 국산화 장비라고 하니까 또 이 원익 IPS가 국내에서는 특히나 이 반도체 쪽에서는 대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또 모멘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분석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IPS 리포트를 3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7월 8일자, 8월 10일자 IBK 투자증권 리포트와 8월 3일자 키움증권 리포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익 IPS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익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솔라 장비를 주로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및 장치, 유지 보수 등에서는 매출이 5% 정도 나오고요. 그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 장비 제조를 통해서 매출이 95%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간 시원치 않았던 국내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 하위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섹터 내에서 종목별 장세가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캐펙스 투자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인해서 M&A나 투자,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반도체 장비를 좀 다루고 있죠. SK 하이닉스도 메모리 투자 쪽으로 투자 재개 그리고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어제 또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원익 IPS 장비 쪽으로 좀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원익 IPS는 앞서서도 국가대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요. 98년도 이제 국내 반도체 성장과 함께 궤를 같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98년도 세계 최초로 ALD 장비 양산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명실공히 반도체 산업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국산화에 있어서 최전선 플레이어로 좀 활약을 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에 결국엔 국가대표급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CVD 장비 개발 및 양산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리포트 내용 중에서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CVD 메탈 베리어 쪽으로의 장비도 도쿄 일렉트릭이 독점하고 있었던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도 여지없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익 IPS가 이렇게 장비 업종 중에서 그리고 또 원익 계열사 중에서도 큰 버팀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실적도 좀 말씀을 드려야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올 텐데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사업으로 1분기 기준 매출액의 57% 이상이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메모리 향 매출과 비메모리 향 매출이 있을 텐데
ISC를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반도체 그리고 하위 섹터를 말씀드릴 때에 메모리향 매출 비중에서 비메모리향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성에 있어서 그리고 영업이익률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비메모리향 반도체가 고부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증착 공정에 해당하는 CVD나 ALD 그리고 산화 공정으로 하는 옥사이드 그리고 플라즈마 화학 증착 장비인 PECVD까지도 원익 IPS의 주력 장비로 구분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서 도쿄 일렉트릭이 독점하고 있는 거의 과점하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가 금속 메탈 CVD입니다. 이를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하나인데 원익 IPS에서 국산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부터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 납품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은 핵심 낸드 생산 기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큰 문제 없이 잘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CVD, 금속 메탈 CVD 이 장비는 국내에서 조금 더 윤곽을 내고 원익 IPS에서 미래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장비로까지 확장할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비가 반도체들을 이제 서로 연결하는 금속 선들이 합선되지 않도록 메탈 베리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금속 장벽 서로 합선이 되지 않는 굉장히 미세한 반도체 금속 선들이 합선되지 않도록 하는 그 핵심 장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금속 배선 공정뿐만 아니라 증착 공정에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기대되는 핵심 전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공장의 화성 그리고 평택 사업장에도 도입을 위해서 테스트가 완료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기업이라는 이야기 결국엔 진입 장벽이 높고 이 장비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 기간 동안 증착 공정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기술력 그리고 유의미한 성과들을 지금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대표라고 불러도 명실상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만한 기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2분기 실적은 매출액 4,300억 이상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009억 원,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매출액은 42%,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6%의 신장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도 컨센서스 상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약 800억 원 정도 추정치가 나왔었는데 이를 26% 정도 상회한 1,009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출 인식 기여도가 높았던 낸드향 장비 매출이 좋았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D램보다 비교적 경쟁력이 높고 그리고 투자가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는 낸드향 쪽에서 매출이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은 어떨까를 살펴보면 영업이익 1,133억 원이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매출액은 4,200억 원 이상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2분기에도 컨센서스 추정치를 넘겼는데 3분기에는 직전 분기보다 매출액은 2% 그리고 영업이익은 또다시 11%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망이 되고 있죠. 반도체 장비 실적은 소폭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쪽으로의 장비 실적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뭔가 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시되어 가고 있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QD-OLED, 퀀텀 닷 OLED라고 불리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쪽으로의 기다려왔던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2분기 기준으로 반도체 쪽에서의 장비 매출은 3,670억 원을 좀 넘겼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는 650억 원 정도가 조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약 85%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15% 정도의 매출 비중을 보이는데 반도체 쪽에서 지금까지 좋았던 흐름들을 이어가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이어져 간다면 3분기 이후 반도체는 그대로 유지만 돼도 좋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호실적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원익 IPS에서는 이 사업의 포트폴리오 매출 비중이 85대 15에서 오히려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두각을 낸다면 조금 더 좋은 3분기와 4분기를 기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흐름입니다. 차트를 보고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29일경 서울경제TV 저녁 방송이죠. 저녁 방송이 주유소 이전에 베스트 트레이딩 맨이었죠. 거기에서 10월 29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계를 조금 앞으로 당겨보면 이 당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선은 이러한 흐름이었죠.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 원익 IPS 쪽에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10월 29일 이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추세선을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추세선이 올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추세의 대바닥까지 다시 내려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추세선을 좀 그어본다면 이러한 추세선이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닥 권역으로는 이러한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황에 따라서. 하지만 이 추세선상 이 구간을 너무 크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죠. 매출액이 불과 18년도 기준으로는 7천억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6,500억 원에서 19년도 6,700억 원, 그리고 20년도 1조를 넘기면서 올해는 1조 3천억 원의 매출액이 전망이 되고요. 내년도는 약 1조 5천억 원, 그리고 후년도에도 1조 5,200억 원까지 좀 성장,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는 기업이죠.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올해 60%가 상승한 2,200억 원, 그리고 내년도 다시 20% 상승한 2,700억 원까지 양의 성장을 보이고 2023년도에는 2,600억 원으로 약 2% 내외로 다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국산화에 성공하고 있는 장비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다면 충분히 수정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해보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을 말씀드릴 때 늘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플러스 성장을 하느냐, 피크 아웃이냐, 아니면 올해 또는 내년부터 음의 성장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2년도까지 플러스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3년도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에 찍혀 있기는 하지만 2%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원익 IPS를 지난해 10월 말씀드릴 때에 국산화 소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부장보다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쪽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장비를 가장 앞쪽에 두고서 원익 IPS를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끌벅적할 때 추세 고점에서 괜히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라는 리뷰를 드리면서 원익 IPS에 대해서는 고점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장비, 소재, 부품 순서 이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섹터가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연초와 3월 이후까지 좀 드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국내 지수 자체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럴 때에는 반도체 섹터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이제는 장비, 소재, 부품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도체 섹터 중에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플러스 성장을 하는 기업 중에서 튼실한 이익을 내는 기업 중에서 추세 저점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유소 포트폴리오에도 담겨 있는 ISC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ISC도 추세 저점에서
좋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원익 IPS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추세 저점으로 조금 온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세 저점에서 빨간색 접근이 가능한 구간들을 좀 표시를 해본다면 이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넘사벽 기술력을 지닌 국가대표급 원익 IPS 장비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중국향 디스플레이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두 곳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텔, TSMC 그리고 삼성전자 비메모리, 파운드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설비 투자가 진행된다면 전 공정 장비 섹터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고 저는 그래도 오늘 원익 IPS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향 투자 계획이 발표되거나 평택과 설비 투자가 조금 더 이어지거나 한다면 원익 IPS가 수혜주로 좀 꼽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가격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큰 차트를 보고 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바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이 정도 바닥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구간은 대바닥인데 코로나 팬데믹 정도의 시장 위험이 오지 않으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약 3만 원대 바닥이 다시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 구간이 새로운 바닥 4만 5천 원 라인이 바닥이 되지 않을까.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바닥으로 4만 5천 원이 한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 그 추세 저점에서 원익 IPS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에서 좋다는 모든 기업들을 덜컥 매수하시기보다는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로 고개가 끄덕여지시고 나도 동의가 되고 나도 이 기업이 유망하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신다면 원익 IPS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까지 다양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이런 리포트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